가겠습니다. 21항 묻겠습니다. 자, 윤석영 피고인은 정인의 기억하고 다릅니다. 윤석영 피고인이 기억하는 당일의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윤석영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국관회의를 가던 중에 수사기획 담당관 그리고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방첩사 합동수사본부 100명 지원을 보고받았고, 이후에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를 보내는데 경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수사기획계장의 전화까지 받게 되자 국관회의 직전에 정인의 집무실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인에게 방첩사에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요청합니다. 이건 준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 정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했고, 이후에 방첩사에서 국회를 체포조를 보낸다고 하는데 경찰 5명 정도 지원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니까 정인이 역시 예 보내주세요 라고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정인 기억하고 다릅니까? 예. 한동훈 체포조를 보고한 게 맞습니까? 예. 또 윤석영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보고를 마친 윤석영 피고인이 몸을 돌려서 나오려는데 정인이 약간 더듬는 목소리로 사복으로 보내세요 라고 했다는데 기억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제가 아까 왜 이미 몸이 틀어진 사람, 몸이 틀어진 상황을 정인이 기억하느냐라는 것을 집요하게 물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정인의 검찰 진술, 즉 보고를 마치고 나가려는 윤석영 피고인의 모습을 몸이 틀어진 사람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보고를 마치고 나가려는 윤석영 피고인에게 정인이 사복으로 보내세요 라고 다급하게 얘기하는 상황을 정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정인이 몸이 틀어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형사를 사복으로 입혀서 보내라는 지시를 할 내용도 아니고, 그거를 더듬거려 가면서 급하게 나가는 사람 붙들어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체포조는 당연히 사복인데, 무슨 제가 기동대를 만약에 가령 기동대를 지원하라고 했다면 제가 사복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등포 형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한 건데, 예. 그거는 전혀 그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윤석영 피고인이 기억하는 그 상황, 즉 보고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정인이 사복으로 보내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그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몸이 틀어져 나가는 윤석영 피고인의 모습을 정인의 기억에 명확하게 남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보고가 내용이 보면 그 뒷부분 보고가 보면 체포조 5명이 요청이 있다. 그럼 제가 제 기억은 그것도 준비만 하세요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보고가 이어지는 겁니다. 영등포 형사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관회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국관회의에 본청 국장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시도 경찰청장들까지 화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은 지켜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현수와의 통화로 넘어가 봅니다. 정인 2024년 12월 4일 06시 23분경에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현수에게 전화를 걸어 14분 정도 통화하신 적 있지요? 예. 예. 두 사람이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죠? 예. 이 전화는 정인이 경찰청장과 경찰국장의 공식적인 통화가 아니고 친한 선후배 사이에서의 사적인 통화죠. 아마 사적인 통화를 했으면 그 6시에 전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빨리 이 면직 절차를 좀 밟아달라고 그 요청을 한 전화였던 겁니다. 아, 그럼 이게 공적인 통화로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공적인,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예,
전화를 한 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헌수는 검찰에서 정인이 전화를 걸어서 삼청동 안가 얘기,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 얘기, 계엄사령관과 대통령의 전화 등을 얘기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딱 대략적으로.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예. 조지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707번 박현수 검찰 진술조서 제18쪽에서 19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정인의 기억하고 맞는지를 좀 한번 대조해 보려고요. 한번 볼게요. 제가 답변 부분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박현수 국장의 그 조서 내용입니다. 예. 어떤 대화를 나누었느냐는 검사님 신문에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청장님이 전화를 하셨다. 이런 시간인데 안 주무십니까? 했더니 삼청동 안가 다녀온 말씀을 하셨다. 퇴근 무렵에 대통령이 안가로 오라고 해서 김봉식 청장과 같이 갔고 저녁이라도 사주려고 하나 보다 하고 기분 좋게 갔다고 했다. 그런데 가보니 대통령과 김용영 장관이 있었고 대통령이 대뜸 계엄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조 청장님에게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조 청장님이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할 틈을 안 줬다 하셨다. 그리고 안가를 나와서 조 청장과 김봉식 청장님이 금융연수원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봉식 청장님이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다고 했고 두 분이서 한숨만 쉬다 헤어졌다고 하셨다. 비상계엄 선포된 후에 처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가 와서 조 청장님한테 위치 추적조인지 체포조인지를 요청해서 여인영에 대해서 미친놈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고 여인영에게 그건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포고령을 내려줄 테니 국회를 봉쇄해달라고 하였고 대통령도 몇 차례 전화가 왔었다고 말씀하셨고 조 청장님이 대통령이 체포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쭉 정인과 통화 내용을 진술을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 전체적으로 다 정인이 실제로 박현수와 했던 통화 내용이 맞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맞습니다. 예. 자, 박현수는 이 진술에서 정인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요. 그리고 정인의 내란 사건 법정에 정인으로 출석해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합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죠. 예. 예. 자, 정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기관장이 협조 요청하는데 실무적으로 상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고 예.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했으면 그쪽에서 실무적으로 우리한테 이거 청장이 승인 컨펌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실무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막 연락 올 텐데 이거 한번 검토해봐라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정인하고 친한 후배인 박현수가 정인한테 불리할 것을 뻔한 얘기를 이렇게 지어낸다는 겁니까? 이게 그 당시에 대화는 불리하고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 대입해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친한 후배하고 이야기하면서 다소 감정이 조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써서는 안 되는 표현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거를 사실 그대로 무슨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친한 후배하고 통화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럼 한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정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대화한 적은 없다는 거죠. 예. 예. 자, 박현수 국장에게 통화를 할 때 내가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얘기해 줬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워딩을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저거는 이제 여인영 사령관한테 전화 온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를 짚고 넘어가는 상황에 정리하는 그런 워딩을 제가 뭐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없는데 아마 박현수 국장이 저렇게 들었으면 제가 저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5강 묻겠습니다.
정의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예. 정인이 그 얘기를 했다면은 나중에 방첩사가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해서 방첩사 체포조 지원을 요구한 것을 정인이 사전 승인한 것이 되니까 정인은 그래서 나는 여인영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여인영 사령관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제시를 하시던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인영 사령관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인 2024년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이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하신 사실이 있죠. 예. 정인 그 긴급 현안 질의에서 처음에는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죠. 예. 그렇죠. 그러다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국회의원 질의가 나오니까 정인이 잠깐 좀 나갔다가 확인하고 오겠다 한 후에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을 얘기하셨죠. 예. 위원회를 잠시 빠져나온 정인은 바로 윤석열 피고인한테 전화를 하셨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죠? 조지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33번 조지호 검찰 제10회 진술조서 제42에서 43쪽을 제시합니다. 정인이 그 통화 내용에 대한 검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인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검사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윤석영은 그때 피의자가 전화를 하여 그때 무슨 보고를 하였죠? 라고 묻길래 방첩사 요청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였다는 점을 설명했고 12월 3일 23시 59분경 보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더니 피의자가 아 그렇네요 라고 했다는데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정인이 잠깐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선배님 그때 무슨 보고를 하셨죠? 라고 물었고 그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뭘 보고하셨죠? 언제였죠? 라고 제가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신 적 있죠? 예. 진술을 하신 것만 일단 제가 확인한 겁니다. 정인이 국간회의 직전에 있었던 윤석열 피고인의 보고 내용 그리고 정인이 그에 대한 정인의 지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위원회 도중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피고인한테 선배님 그때 무슨 보고를 하셨죠? 라고 물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때 사실 제가 이제 그 당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고 제가 좀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면 누구랑 통화를 해야 됩니다. 왜? 누구랑 제가 확인하고 그 보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누구랑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윤석열 국장님한테 이제 화장실을 가면서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들어가서 답변할 상황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거지 제가 무슨 저거는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은 윤석열 국장이 저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와 관련된 질의에 제가 윤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던 이유는 진짜 그거는 제가 국회에서 가서 이야기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겁니다. 그 통화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얘기하는 보고 내용하고 정인의 기억 내용이 다르지 않던가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는 선관위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제가 뭐 윤 국장님한테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 국장님하고 그냥 전화하면서 그 선관위와 관련된 그 국회 질의에 답변할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었던 거지 그냥 지금 이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알바를 만들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겁니다. 예. 정인